그래서 여러분이 몇 회독을 해야 되냐? 9회독, 좋아요에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대치동 가면은 진짜 성적이 오르는 거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옮기는 시점이 한 초등학교, 중학교 온 건가요? 그거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좀 있나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네. 고등학교 때 넘어가는 거는 아마 가시는 분도 없겠지만은 아, 저도 네. 엄청 비추하고, 왜냐면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사실 대치동 쪽에서 공부하는 거랑 아닌 쪽에서 공부하는 건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학원 네. 자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옮기는 건 사실상 저는 이제 비추 수준이 아니라 뜯어 말리죠. 아, 거의 말도 안 자살행위인가요?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 그쵸.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수시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사실 수시로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학교 갑자기 가서 수시 받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 생각해봤을 때 사실상 고등학교 때 옮기는 건 그냥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제끼죠. 네, 그럼 버리고요. 네.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이제 하나로 봤을 때 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회의적일 수도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특히 초등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걸 좀 전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반대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오. 일단 제가 대치동에서 생활권이에요. 제가 예, 그 예. 집도 가깝고 운동도 거기서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네. 제 직업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도 고등학생 자녀인데 초등학교 동생을 데리고 있다던가 네. 아니면 우리 운동하는 데서 초등학교 자녀분들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진짜 100이면 100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겠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예. 현재 고등학교 이 입시 자체가 거의 이제 다 완전히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에 좀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지금 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네. 고등학생들한테는 뽑아낼 돈이 이제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는 계속 뽑아야 되는 거고. 더 확장은 불가능하니까. 확장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초등학교로 점점점 내려가면서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이런 거 말하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원 원장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은 엄청 조장해요, 사실 이걸. 네. 선행을 막 해라 이런 해야 식으로. 된다. 지금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이러는데 사실 이런 애들이 자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최고의 명문고다 그래도 서울대 의대를 가냐 서울대 가냐 이런 애들을 쭉 만드는 거잖아 사실. 그럼 얘네가 얘네였어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얘네가 얘네는 아니에요. 진짜? 네. 이 중에 없냐 물어보면 있죠. 그러면은 네네. 지금 우리 어머니들 보통 생각하실 때 초등학교 때 대치동에서 뭐 해야 되고 영어 뭐 다녀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 학원이 콧대가 엄청 높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애들이 보통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넣고 싶은 거예요, 막. 약간 예전에 영어 유치원 느낌? 그런 거 있죠. 막 거의 넣고 싶은 거야. 학원의 그 레테를 학원에서 거의 학원 자세가 한 이 정도예요. 레벨 테스트 보고 이 정도예요. 합격하면은 얘는 안 되겠는데 이게 C반 정도면 되겠네. 아이고 우리 애 B반 좀 넣어주세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약간. 그리고 이제 콧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 콧대 높아지는 걸 조장한 것도 사실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막 특별한 과정, 뭐 IMK 뭐 이런 과정도 아니고 네네. 외국 대학을 갈 것도 아니고 외국 고등학교도 아닌데 한국에서 초, 중, 고를 통해서 대입을 통해서 인생을 펴나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예. 그건 제가 듣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수학은 들으면 좀 약간 황당한 얘기들도 많아요. 어느 정도로 황당한 얘기들이 많냐면 예. 초등학교 때 이제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 대치동 많이 현실이 해요. 그렇잖아요. 네.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엄청 많진 않아요. 뉴스는 원래 조금 더 부풀려 말하니까 예. 뭐 초등 의대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초등 의대반이라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상담들 막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느끼는 바가 뭐냐면 제가 상담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98학번을 주변으로 하는 96, 98 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학부모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9학번 때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서울대 나왔다. 부모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저는 사실 상담 잘 안 합니다.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나요? 나보다 한 수 위야 이미. 그런 그런 분들은 분들은 그런 거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쭉 공부를 해봐서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안 따라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통 누가 막 98학번 때 서울대 나오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9학번 때. 네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환상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치도의 환상이에요, 사실. 아니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 공부를 실제로 잘했던 학부모님들은 대치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선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요? 네, 학원 다니는 건 맞아요. 학원 다니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정을 좀 해야 되는 건데 네. 선행은 사실 누구나 해요. 네. 선행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습이 다 선행인데. 그러니까 저는 선행이라는 걸 정의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네. 빈도랑 기간으로 봐요. 이걸로 과도한 선행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말하는 건데 하나를 뭐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팀 수업이라고 어릴 때 이런 수업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끼리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면 수준이 안 맞으니 자기들끼리 한번 반을 차려서 이 선생님을 데려다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팀 수업이 대치동에서는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인원이 5명 뭐 요거밖에 안 돼요, 사실. 이제 이 멤버들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친구인데 얘가 학원을 제가 걔를 고2, 고3 때 했거든요. 그 걔네 형이 공부를 잘해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그냥 학원에서 좀 주름 잡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학원을 수학만 해요. 제 수업을 포함해서 6개를 다녔거든요. 수학을 6개를 다니고 수학만 네, 6개를 수학만 다녔다고요? 6개예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요? 일단 쭉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진짜 근데 형이 거의 바로 말하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바로 물어봐요. 수학만요? 이렇게 바로 와요, 이게.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그쵸?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때 얘기냐면 한 10년 안쪽 얘기예요, 사실. 10년 전 정도 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선행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학을 보통 이제 몇 개 다니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때는 2개, 3개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얘는 2배죠. 6개예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팀 수업 하는 애들이 다 학교에서 1, 2, 3, 4, 5, 6 이런 애들이에요, 등수가. 네. 욕심 좀 나셨겠죠. 근데 네.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팀 장이셨으니까 어머니가 네. 선생님 따로 다른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애 저 시험 때 되면은 한 번씩만 좀 봐주러 올 수 있냐. 가서 이제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걸 약간 네. 반칙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럴 수 왜냐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스터디 하기로 그쵸, 해놓고 그쵸.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애만 이렇게 좀 한 번 좀 더 봐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말하지 말래요. 그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대치동의 현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비밀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걔를 가서 이제 어머니도 많이 뵙고 걔네 형도 만났어요. 사실 네. 형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 저랑 같이 나온 사람인데 형도 알아요, 말하면. 근데 어쨌든 그래요? 예. 예. 그 동생이 이제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걔가 학원을 6개를 다닌다는 거, 제 것까지 해서. 네네. 와, 그럼 너 지금 이번 주는 나랑 만나서 과외도 하니까 7개네, 수학이. 이랬는데 네. 7개 나오죠. 그때는 국어가 쉬운 시절이라 국어는 하나 다녔어요, 얘가. 그 영어 하나 다녔고요. 예. 과탐을 이제 보통 3개나 2개 정도 다니죠. 그럼 지금 대충 10개가 넘었어요, 일단.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걸 저 선생님 대치동에 수업했다더니 아주 그냥 뻥이 늘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시간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학교가 끝나서 5시 반에서 6시에 집에 도착한다고 할게요. 뭐 앞에 네. 밥 먹은 거 다 치고 하여튼. 그러면 그때 과외를 하나 해요. 네. 2시간 정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끝나면 이 팀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어떤 A라는 집에서 하게 되면 다른 집에 있는 어머니가 식사를 여기 갖고 와요. 그럼 여기서 밥을 먹고 바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팀 수업 2개 했죠, 이제. 그러면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해요. 이제 집을 제공하시는 어머니가 있고 식사를 제공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 왜냐면 거죠? 집이 넓은 데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음. 집이 좀 작으신 분들은 못 하니까 대신 넓은 집에서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좁은 집에서는 대신 밥을 챙겨주죠. 어머니 미안하니까. 이제 이런 구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네, 대치동으로 굴러가는 거죠. 있군요. 아니 이게 대치동에 돌아간다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과하게 선행한 애들의 예신 거예요, 사실. 그쵸.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2개가 끝나면 10시 정도가 돼요. 밤 10시. 네, 하루에 2개를 했어요,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지금 예시 학생이 학년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고2에서 고3이었죠, 걔는.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2년 정도를 했으니까. 예. 예.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럼 끝나고 나면 보통 마지막에 야간 수업 내지는 과외가 붙어요. 이때는 뭐가 붙냐면 보통 재수종합반 10시에 끝나는 선생님들이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 뭐 동네에서 찾은 선생님들이 해주겠죠.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3개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월화수목금만 들으면 15개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 10개 넣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다고요? 네, 그냥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아니 시간표를 네. 왜냐면 학원끼리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안 다녀요. 아. 네, 다 팀 수업이나 그런 개인으로 다 맞춰버리는 거 이거를. 그래야 이게 완전히 돌아가요. 원하는 대로 그냥 짤 수 있게끔. 그렇죠, 짤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짜야 수업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애들한테 이제 나중에 말하면서 이래요.
이런 애들이 진짜 애국자다. 왜냐면은 집에 돈 많으니까 수업료로 팡팡 쓰고 팡팡 쓰면 또 돈 받는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들. 또 저도 진짜 쓰고 하면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요. 사수했습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 결과를 물어보려고 그죠? 했는데 궁금했죠. 사수했습니다. 사수를 했다는 게 사수했고요. 아니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사수를 했다는 게 계속 대학을 아예 못 갔던 건가요? 아예 못 아니면 갔어요. 현역 때 뭐 의대를 갔는데 아예 못 갔어요. 재수로 더 좋은 의대 이게 또 그래서 아니고 이게 저는 이제 3학년 때까지 했는데 네. 이제 얘의 잘못된 점을 이제 저도 알죠. 저도 이제 전문가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가 형이 공부를 엄청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프라이드가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내 방법이 맞아요, 이게. 예, 제가 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건 확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려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애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우리 애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수능날 가서 한 3-4개 틀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더 아니, 웃긴 게 예. 매년 재수, 삼수 할 때마다 새해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먼저 깔고 우리 애가 이번에 다시 보게 됐다. 근데 선생님 좀 우리 애가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또 물어봐요. 그럼 또 제시를 해줘요. 고집이 있으시구나. 근데 안 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진짜. 어머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대학은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치동에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거기서 전교 5등 안에 든 애가 예. 사수를 해서 이제 고대를 갔거든요. 아. 고대 이공계를 갔어요. 고대 이공계는 좋은 대학이죠. 네, 근데 네, 네. 지금 앞에 깔려져 있는 이 베이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말을 들으면서도 네.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하죠. 진짜 답답하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네. 뭐 정확히 선생님께서 아시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 대치동 이제 시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 과외를 했을 때 그 정도로 15개를 보내고 이러면은 한 달에 학원비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육비가 어느 정도라고 대략 당시에 제가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받는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집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나이도 굉장히 좀 있으신 원장님이 오시더라고, 집에. 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학원 원장님이 그냥 선생님이 집에 아니라 왔어. 집에 왔어요. 원장님이 직접 그분은 절 몰라요. 근데 저는 알죠. 네, 네. 이런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보통 제 수업료 한 3-4배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 비용을 개적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돈을 쓰냐면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제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제가 대수에서 자사고 1등 하던 시절에 네. 이제 한 학교에 이제 150명이 수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3학년이 150명이면 이제 전체가 300명이면 절반이 재수를 듣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거의 뭐 공교육이었네. 네, 거의 공교육이에요. 아니 왜냐면 전체 전교생의 절반이 자사고의 절반이 그리고 학교 전노희 선생님도 수업 저를 들었다는 알고 저도 학교 선생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서로 알 수밖에 없게 애들이 만들어요. 가서 장난을 쳐요, 맨날 애들이. 그래서 막 제 사진 갖고 와서 막 보여주고 막 하여튼 그래갖고 다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아 그럼 그 학교는 선생님 모를 수가 없네. 모를 수 없죠. 서로 다 알아요.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을 한 학교가 잡는 케이스는 사실 없어요. 근데 영어나 국어는 많거든요. 그럼 그 해당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알아요. 어떤 선생님인지.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공교육 선생님과 사교육 선생님이 서로 알게 돼요. 어쩔 모를 수 수가 없이 없어요, 알게 이게. 되는.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제가 그 1등 하던 시절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전 또 같은 학교를 가시다 보니까 네. 좀 평등하게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제 마음에 나름. 네네. 그래서 이제 따로 개인 강의 절대 안 한다. 왜냐면 걔한테 특혜를 주는 거니까. 나는 내 오픈 수업에서 듣는 것만 허용한다라는 게 제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좀 사실 저는 모르는 분인데 뭐 회사인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명한 데래요. 근데 어쨌든 거기 좀 계신 분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 전화번호는 거의 공공재니까요. 전화가 와서 네. 선생님 이거 우리 애가 어디 몇 학년인데 선생님 오픈 수업을 가기가 자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 뭐 왜 부담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애는 좀 같이 어울리기 싫다 애들이랑. 그래서 개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저한테 보통 얘기하셨던 게 주 1회 4번에 회당 300이었거든요. 주 1회. 네, 주 1회 2시간 네. 4번 수업 한 달에 회당 300. 그럼 한 달에 1200이죠. 1,200만 원. 네. 저 수학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가는데 네. 쉽게 말해서 300이죠. 그 1,200만 원. 네, 1200인 거예요. 수학 하나만. 네,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제가 또 나름 또 1등이라는 트레이드마크도 있고 네. 자존심도 있어서 안 된다. 어머니 오셔서 들으세요. 그랬거든요.
돈이 적어서 안 된다고 했나요? 그건 아닌데 네. 얼마만 흔들렸을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고민되는데 그때는 그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제가 그만큼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네. 믿고 따라주는 가 100몇 명 있는데 네. 제가 뒤에서 몰래 얘네 통술 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면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그거 한 절반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최소한 회당으로 따지면 회당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당 뭐 5, 600 내는 거죠. 네네. 그러면 과외 한 명 와서 5, 600씩 내는 거.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두세 명 있겠죠. 그럼 대충 1000단위로 쓰고 나머지 오픈 팀 수업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면 방금 예로 말씀해주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사교육비만 책정이 한 한 달에 달에 한 2천 얼마 정도 들었을 거야. 대충. 왜냐면 학원에 네. 나가서 팀 수업하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 나눠내니까. 네. 그러니까 해봐야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인당으로 보면 네네.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런 수업들을 몇 개 깔고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그냥 갑자기 오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저는 그때는 어려가지고 과외비 자체가 되게 쌌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장님 같은 분은 비쌌겠죠. 아니 그거는 네. 거의 몇백 받고 왔을 거예요. 평사원이 가서 강의를 하는 네, 그 그럼 당시에는 약간 이제 뭐 그렇게 전 좀 그랬지만 몸값이 비쌀 때는 네, 아니었지만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회장님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겠다고 뭐지? 이런 약간 느낌 이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통 네. 그렇게 쓰죠. 이게 이제 완전 과도한 선행이고 이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대치동에 있는데 네. 최근에는 엄청 줄긴 했어요. 이게 아니, 교육 과정이 줄어들면서. 그 제가 궁금한 것이 보통 이렇게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은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성과가 좋을 거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강의 그리고 대치동 네.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대치동에 오는 건데 왜 이 학생 같은 건 왜 실패하는 거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빈도와 기간의 문제예요. 네. 얘는 지금 빈도가 너무 높았고 그리고 이게 대치동에서 다니는 애들 이런 지금 아까 걔는 좀 더 극단적 케이스지만 네. 일반적으로 대치동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 애들 중에서 가장 맞는 케이스가 뭐냐면 그냥 조금 겸손이 부족해요. 애들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걔네들이 잘못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틀려도 모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이게 마인드죠. 제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네.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게 맞나 네.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애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상담 오시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들 1번 멘트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기 누구누구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애 저기 와서 열심히 해요. 뭐 이런 얘기 처음에 네. 풀다 갑자기 우리 애가 수학을 진짜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들을 때 이 괴리감이 있는 거야. 진짜 잘하면 점수가 나온다가 상식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물어보신 네.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게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굉장히 높게 사는 게 뭐냐면 일단 타 지역에서 하면 능동적 공부라는 게 이루어지고 타 지역이라는 것은 비대치동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럼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대치동에 안 오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정말로?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할 자신 있으면 오면 돼요.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잘 되는 애도 있는데 망한 애가 너무 많고 대치동의 기본은 망한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죠. 네, 이게 대치동이 네. 끝까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 저가 지금 몸담고 있는 메가스터디 옛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돈 붓고 이렇게 환경 갖춰놓고서 이렇게 못 가는 동네는 대치동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 진짜 팩트 폭행이네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면 항상 대치동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한테 참 미안하지만 걔네들은 잘하잖아요. 걔는 잘하면 돼요. 근데 이건 우린 요걸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서 망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걸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왜냐면 어머니들도 소위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우리 애가 공부 수학 잘하는데 이건 뭐 이런 말을 되게 스스럼 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팀 수업을 뭘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반에서 이제 전교 1등이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원래 기존 전교 1등 하던 팀의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네. 수업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없다 못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로 학원에다 뭐라 그러냐면 수학 우리 애가 제일 잘하는 거 모르냐. 우리 애 바다야 선생님 1등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받냐고 학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에 너무 괴리가 네. 있잖아요. 현재 1등은 우리 반에 있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우리 애가 1등인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내가 1등이야. 근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대치동에 많은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온 이런 과도한 선행이 아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뭐를 제시했었냐면 기본서를 2권 정도 풀었으면 좋겠다. 네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들 있죠? 그 말은 아직도 기본이 안 잡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좀 이게 길게 말해서 괜찮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에 적합한 예시가 한 명 있어요.
걔가 똑같은 말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랑 얘기를 해봤더니 학원 수학 강사시더라고 엄마가. 정말? 네, 대치동에서? 네, 고등은 아니었어요. 다른 데 중등을 하셨는데. 그럼 잘 아실 거 네, 아니에요? 잘하시네 이런 걸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엄마를 뵙게 됐냐면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인데 네. 얘를 제가 우리 반에서 열심히 하고 참 착한 애여서 막 제가 좀 관심 갖다가 어느 날 틀린 게 있길래 가서 이렇게 봐줬어요. 첨삭을 잠깐 해줬는데 이게 좀 이상했어요. 제 느낌에. 얘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정도 풀면 수능 1등급은 기본으로 받는 정도의 문제인데 굉장히 답에 가깝게 냈는데 틀렸어요. 그럼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계산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에요. 계산도 깔끔했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를 몰라요 지금 얘가. 그래서 답지를 보여줬어요. 너 이거 네. 답 이거 알아? 보더니 안 돼요. 고치니까 맞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얘가. 이 정도 고난도를 푸는데 네네. 중등 개념 이런 걸 모르고 있다. 절대값에서 거리인지 크기인지 이런 판단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게 눈에 보였어요. 너무 제가. 초보적인 그러니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몇 번 해보다가 어머니 전화를 제가 직접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 제가 얘를 수업을 A 학생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이상해서 연락을 드렸다. 이런 점 있더라. 어머니가 선생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잠깐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학교 수학 선생님이고 엄마가 학원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 두 분이 선행을 집에서 시켰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초등 때부터 시킨 거예요, 얘를.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랑도 상담을 했어요. 근데 네. 얘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네. 초등 때 일단 고등 미적분이 끝났어요. 그러고 초등 몇 네. 학년 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끝냈대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는 통합 수학으로 그냥 자기가 미적분, 기하, 확통, 수원, 수투를 계속 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중등이 끝났어요. 그리고 고등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그 정도면은 바로 만점 나올 그럴 것 같죠? 정도여야 이제 되잖아요. 엄청난 문제점이 뭐였냐면 얘가 말 그대로 통합으로 선행을 빼버리니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수원 단원인지 수투 단원인지 미적 단원인지조차를 몰라요. 그거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시험지를 봤잖아요. 네. 그럼 얘는 중간고사를 보러 갔다고 칠게요. 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 함수하고 뭐 상과함수예요. 얘는 이거를 학원을 다니면 선생님 그 부분만 풀어줄 거 아니에요. 내신학원 다니면 그냥 알아들어요 다. 그치 쭉 해요. 시험을 보러 가. 그럼 얘 이거를 수학 시험지로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수로그 함수를 열심히 해서 그걸 갖다가 펼쳐야지가 아니라 오늘 수학 시험 펴야지. 맞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푸니까 애가 전체적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멍이 막 난 데가 있는데 이게 본인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고쳐줄 수가 없어요.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네, 정도예요? 얘는 정말 불가능해요. 왜냐면 문제를 본인이 100개를 풀었어요. 또 네. 100개씩 풀어요 막. 근데 막 8개, 9개씩 야. 틀려. 이게 왜 틀렸는지 몰라요. 그럼 찾아줘도 네네. 이 단원이 옛날에 배운 막 중학 개념이고 중학도형 개념이고 이런 거예요. 네. 그거 하나씩 빠진 건데 이거 어떻게 채워요?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아까 거의 한 달에 학원비를 쏟은 그러니까 친구. 사교육비를 2천만 원이 넘게 쏟은 그렇게 친구가. 치면은 사실 사교육비 한 1년에 1억이 한참 넘게 이제 아니, 뭐. 들어가는 건데요. 집에 근데 가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 정도 해도 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겠더라고. 어쨌든 그 학생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주신 어머님이 학원 선생님인 그 학생의 경우도 그렇고 두 경우 다 너무 과도한 선행 때문에 오히려 그쵸. 완전 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누가 선행 선생님 해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과도한 선행을 물어보는 건지 네. 적당한 선행을 물어보는 건지라서 적당한 선행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찬성하는 사람이 저는. 적당한 선행이 그러면은 딱 집어칠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나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고2 중간고사 예.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가 수원이거든요. 네. 이걸 언제 공부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해당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겠죠. 이건 선행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건 예습이죠. 이건 네.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전 1학년 여름방학 때 했다.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진짜? 네.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빈도랑 기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1학년 여름방학 때 수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제 2학기 열심히 보내고 방학이 시작해서 방학 때 수원 열심히 공부해서 학기 들어가서 시험을 봤다. 요거가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선행이에요. 비용 자체도 크지도 않고 그냥 뭐 몇십만 원 정도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과도한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그러면은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1년 정도라고 그렇죠. 지금 1년은 생각하시는 아니고 거죠? 한 6개월, 7개월 정도겠죠. 왜냐면 3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 8월 달에 한 거니까 반년 아니, 정도. 그러면은 네.
요즘에는 사실 초등학생이 네. 고등학교 공부하고 그러는 게 대치동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얘네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제가 하나를 고른 것 뿐이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시켜서 네. 결론을 좋게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초등학교 때 만약에 들면 A반, B반, C반 해서 이렇게 해서 뺑뺑 돌렸어요. 막 영어 네네. 공부 다 돌렸어요. 이 중에 성공한 애가 있냐? 있죠. 아까 말씀 있어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 대략일 수, 뭐 이거 다 측정을 엄격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대치동에서 그렇게 성공한다고 보세요? 제가 사실 이런 거 관심 많아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한번 제가 이제 보통 제가 한 6, 7년 정도 전교에서 그 10등, 50등에 드는 수업을 다 하니까 네. 이게 데이터가 딱 보이잖아요. 1등부터 50등인 걸 제가 아니까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요. 예. 네, 물어보면은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면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선행 수준에 네. 있는 애들이 전교 1등 케이스 되게 많아요. 전교 1, 2등인 케이스들이. 그건 다른 이유인데 사실은 아, 7개월 정도. 예, 그냥 1년 안짝이에요 다. 예, 기간으로 보면. 근데 저기 있 예,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이건 제가 제일 많이 해봐서 그냥 알아요. 근데 5등 안에 드는 10등 안에 드는 아주 예. 그냥 최상위 애들 중에서 아까 말한 이 대치동 키즈로서 쭉 와오면서 예. 빠바바 했던 거 몇 명 정도 되냐? 그럼 저 3분의 1 정도 봅니다.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요 이 안으로. 이 안이라는 게 초등 때부터 전교 전교 네. 10등 안에 10등 안에 3명 정도 들어온다고 전 봐요. 뭐야? 이게 좀 적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적죠. 네. 왜냐면 7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아까 3명밖에 말씀드린 안 된다. 내신, 선행을 그렇게 한 내신이라 한다, 수능이라 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애들이 1등을 하게 되냐면 이게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내신이나 지금 수시 때문에 내신이 너무 빡빡해요 사실. 내신은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단원에 있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만큼 지식을 갖고 와요. 네. 들어보면 거의 다 알아요. 음. 또 시험 보면 적절히 또 알고 네. 그리고 또 학원 가서 보면 학원 시험에 또 이골이 나가지고 학원 시험은 또 겁나 잘 봐. 그래서 학원 시험은 또 겁나 잘 봐요. 그러고 가서 내신 가서 개 말아 먹고 와. 야. 근데 이런 이유들은 그런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키워오질 못한 거예요, 얘가. 계속. 그러니까 이때 모든 걸 쏘아서 이 시험을 딱 끝내는 게 바로 시험인데 얘는 네. 이게 아니라 초딩 때부터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가라니까 그냥 중경창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한 케이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엄마가 보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애들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승부욕이 생겨서. 그런 걔네들이 그 3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이거 명은-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그냥 3명이 된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했지만 본인이 거기 즐거움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도달하는- 자기가 잘하고 싶어 아니 하는 거죠. 자사고 10등 안에 드는 애 중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놀아나서 공부 잘했다라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본인들이 해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막 네. 하고 싶어 하냐면 시험 때 음. 우리 반에 딱 오면 100명 정도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 친구란 말이죠. 네. 다 같은 학교고. 그럼 예를 들면은 뭐 내신 시험이다 치면 내신 시험 때 오면 몇 명이 귀마개를 끼거나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시험 때 다른 애들이 말하는 그런 정답을 듣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그만큼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내 있어요. 페이스대로만 내 가겠다. 페이스로 내가 가서 승부를 본다. 오. 이런 애고요. 아니 그냥 이런 거 없이 잘 된 애들 많아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네네. 통합적으로 그 어머니 참 이 친구 기억나는데 얘가 공부 엄청 잘해서 전교 2등이에요. 네. 근데 얘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게 가능해? 대치동 네. 말씀하시는 제가 거 걔 보고 진짜 와 했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대치동에서. 네. 그래서 걔가 분위기 때문에라도. 왔길래 애들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걔요, 제가 걔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그래서 끝나고 상담을 해봤더니 애가 좀 네. 특이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열심히 할 거고. 근데 걔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게 없어요. 뭐 멘탈의 흔들림 이런 게 무슨 약간 거의 부처 수준이에요. 애가 그리고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면 모의고사 보면 애들 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얘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거의 해탈의 경지. 그리고 2번 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검토를 안 한다고요? 네, 검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맞아요, 풀면. 그래서 얘가 그거는 모의고사 무슨 끝나고 너무 왔어요. 소위 말하는 간지. 네, 진짜 장난 간지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얘가 와서 푸네요. 야, 모의고사 오늘 보고 와서 모의고사 좀 리뷰하고 애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걔한테 야, 오늘 모의고사 저기 시간 좀 안 부족해. 근데 얘가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속이 터져서 저한테 한번 보낸 건데 애가 친구가 다 다니니까 편하게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가 수학학원 처음 보내본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얘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기 너 시간 안 부족했어? 그러니까 아 그냥 전 종쳐서 냈어요. 종침 그냥 내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종침 그냥 주거든요.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아예. 그래서 뭐 저희가 망쳤다고 뭐 그럴 일도 안타까워, 없고 울지도 않고 망칠 일이 없는 게 다 네. 맞거나 하나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시간이 얘가 안 부족한 그래서 그날 학생이네요. 제가 야 너 오늘 시간 안 부족했어? 아 시간 부족했대요. 아 진짜 그럼 좀 관리했으면 잘 봤을 수 있었을 텐데 몇 개 풀었어? 그러니까 29번까지 풀었는데 종쳐가지고 그냥 냈어요. 그런 거여서 몇 개 틀렸어. 근데 그 애의 그 표정이 제가 되게 진짜 인상이 깊었던 게 막 저랑 얘기하는데 이제 뭐 하다가 아 네 하다가 제가 29번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럼 몇 개 틀렸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29개 풀었으니까 하나 틀렸죠. 그런 거예요. 아 풀면 난 다 풀면 맞는다. 다 맞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다 맞아요. 아 근데 선생님 그거는 네. 좀 타고난 학생. 아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냥 제가 재미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어떤 얘기 속에서는 좀 사실 그런 근데 얘기긴 하죠. 그 어머님도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대치동이라는 곳은 학원을 안 보내야지 뭐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학원을 무지하게 보내시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학생이 안 네, 가요. 학생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난 집에서 공부해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 주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 다시 돌아갔지만 대치동을 굳이 안 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한 친구는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잘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왜 대치동에 온 김에 힘들어 하냐면 네. 주변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얘가 갔는데 친구들 다 똑같이 하는 걸 다녀요. 그러니까 제 반에 오는 애 중에서 사실 제가 볼 때 50명 정도는 애들이 예. 다녀서 오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군지도 몰라. 그냥 네네. 애들이 다 가니까 네. 그냥 가나보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게 물론 저는 오면 필요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네. 조금 그걸 확대해 보면 네. 이 대치동이라는 것 자체가 다 같이 이런 분위기면 이렇게 간다. 네. 라는 거고 얘가 만약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여기 와 보니까 뭔가 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학원 갔더니 막 쓸데없는 시험 보는데 애들 겁나 잘 보고 나는 못 봐. 그럼 내가 못하나 싶은 생각 들 수 있고 근데 그 시험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학교 시험 점수는 안 나와요. 네.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모의고사 전성 시대거든요. 우리가 아마 네.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모의고사 가장 많은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하나씩 풀어도 수능 때까지 못 풀 수도 있어요. 네네. 그 정도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다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겁나 많거든요. 그럼 얘가 오늘 3개를 틀렸어요. 내가 다른 데서 공부할 때는 꼭 100점 아니면 하나 맞았는데 하나 틀릴 수 있고 나 모의고사 보면 그 정도 보는데 네. 테스트 가서 봤더니 막 72점, 88점 막 이러는 거예요. 78점 막 이래. 네. 스트레스 받죠. 네. 근데 진짜 이게 필요한 스트레스인지는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와서 진짜 스트레스만 받고 본인의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 내에서 봤을 때 네네. 대치동에서 꾸준히 살아온 애들도 이렇게 많이 실패하는데 거기 갑자기 와서 했을 때 이걸 가능하겠느냐라는 아, 진짜 거죠. 너무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그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대치동 얘기는 많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네.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시 끝나고 나면은 자녀분 뭐 잘 됐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대치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짜.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네. 그건 회자가 될 수가 없는 네. 잘된 케이스만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재수종합이 끝나고 나면 음. 이제 실적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전화한 직원이 있어요. 합격을 했는지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점수 몇 점 나왔고 이런 거를 사실 전화를 진짜, 뭐 네. 안 받. 안 받는 경우는 안 많죠 받죠. 사실. 네, 그래서 네. 그러고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잘 되는 애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초등학교 이제 그 과열 입시를 시키려는 이런 조장하는 분위기에 가보면 네. 그런 걸 보여줘요. 봐봐라, 얘는 안정적으로 해서 명문 초, 중, 고 나오면서 전교등 싹 해가지고 여기 싹 해서 딱 봤냐. 이게 굉장히 우리 드문 케이스인데. 이거의 시작이 여기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 하고 싶죠. 이미 늦었다. 네. 뭐 빨리 10살 때, 빨리는. 4학년 때 늦었다도 이미 늦었다. 진짜 저도 그 얘기 듣고 늦었다도 웃겼어. 일단 A반 그러니까 1-A, 1-B는 꽉 찼대요. 일단 설명할 때 깔고 들어가. 여긴 꽉 찼는데 아래도 있다. 대기 걸어놔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제가 보면서 진짜 저게 필요한가? 저는 공공연하게 많이 말하고 다녀요. 나는 내 자식 있으면 절대 대치동도 안 키운다. 난 강남 스킬층은 절대 없다. 아 사실은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절대 저는 아니에요. 이 분위기를 저는 이겨낼지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아니까. 아니 자녀분은 그러니까 자녀분 아이는 이겨낼 수 그러니까 그 모르는 없으면. 일이고요. 그러니까 엄마만 못 이겨내도 이건 끝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들끼리 같이 그냥 그 네. 학원 앞에서 저기 카페에서 저기 한 2-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애들 차 태우고 가고 가는 거 이제 그거부터. 근데 솔직히 제가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대치동에 계셨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대치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밥 벌어 먹고 네. 사시는 분이 대치동에 오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는 그쵸, 것 그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충격 고백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현실을 얘기해줘도 솔직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만나보셨던 학부모님들 많으셨잖아요. 그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믿으실까요? 그 이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일상적으로 만난 분들, 뭐 운동하러 갔더니 네. 된 분들, 아니면 뭐 어머니가 소개해줘서 잠깐 상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제가 말을 해줘도 전 말하면서 알아요. 안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어차피 있어요. 속이 경일기다. 네,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그 앞서 말씀해주신 고집세신 네. 그 학부모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오면 이게 안 먹혀요. 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통화의 길이와 해야 될 말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이 나오죠. 왜냐면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말해줘요. 100%안 들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제가 이제 대부분 고2, 그 대부분 고3 수업을 하니까 네. 이제 고2, 고3 때 어머니들 당시 이제 제가 대치동 수업을 2, 3학년 했으니까 근데 2, 3학년 어머니들한테 얘기해 주면 이분들은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2, 3학년이면 네,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네네. 사실 늦은 거죠. 엄마도 안 거죠. 지금까지 있던 행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고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게 네, 점점 지금이라도 증명이 되니까. 고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집 엄청 세신 분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사수를 했는데 그걸 못 고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런 케이스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전 되게 좀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해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지금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요, 선생님 학원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진짜 해야 돼요 하면 저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만 말해줍니다. 근데 어차피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행을 몇 번을 돌려서 전체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 아는데 이렇게 나무 하나로 들어가면은 몰라. 이런 학생들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차이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 윤곽을 안 채로 올라왔는데 얘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내용만 알고 있고 문제를 풀면서 알아나갈 수 있는 이게 이 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 애들마다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능동적으로 공부해놓은 친구들 이제 네. 이런 친구들이 제가 이제 좋아했던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결과를 못 내왔어요. 사실 고1 때까지 고2 때까지 못 내오다가 저 만나서 전교 1등이나 갑자기 수능 만점이나 이런 걸 찍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약간 능동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근데 네네. 아까 말한 애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능동적으로 하는 애들은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남이 시켜서 하는 애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들을 다 놓치고 지나갔고. 그러면 애초에 능동적인 학생,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은 뭐 솔루션이 거의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아까 걔는 전 솔루션 못 줬어요, 심지어 어머니한테. 네. 이거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네네. 때 학원에서 강의가 어느 정도 꽤 되는 네. 강사분을 모시고 과외를 해서 뜯어고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나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얘가 좀 똘똘해서 문제 또 많이 풀어요. 그럼 100개 풀면 10개씩 틀리면 그 10개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일주일에 100개만 푸냐고 얘가. 5, 600개씩 풀어제낄 건데 다 컨트롤 못하고 이 비용이 너무 크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래도 일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네. 하는 동안에 본인이 이런 오답 정리하고 제가 좀 많이 캐치해 줄게요 라고 하고 사실 얘는 어느 정도 저도 어머니랑 합의를 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 하시니까 우리 애가 많이 건넜구나 이제 이게 돌아오기 좀 힘들구나. 이걸 좀 장기간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는 재수를 생각을 하신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쭉 보면 하면서. 이미 길을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결론을 내리셨던 건 재수를 목표로 하고 얘가 문제 푼 걸 이제 부모님들이
좀 컨트롤 좀 해주고 네. 왜냐면 과외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게 불러버리면 여러 번 부르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2년을 생각하고 이제 1년 저랑 열심히 하고 이제 재수학원을 갔죠.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걔는 좀 진짜 좀 아쉬운 케이스예요, 정말. 이거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워요. 왜냐면 진짜- 솔루션 자체가 없다는 네, 거는.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정말 네. 부자라서 매일매일 진짜 하루에 정말 100만 원씩 주는 선생님들 불러다가 네.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 불러다가 얘를 갖다 매일매일 붙여서 만든다? 뭐 정말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돈 엄청 써놓고 네. 또 쓰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사교육비 1억 정도가 이제 나간다고 그냥 볼게요. 그럼 그 학생 극단적으로 많이 한 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뭐 4수까지 하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10억이 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네. 이제 재수종합학원이 저도 삼수했으니까 음. 제가 삼수하면서 이제 학원 다닌 비용을 알잖아요. 제가 네네. 저희 분기별로 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 학원비가 엄청 비싸졌어요. 왜냐면 학원 시설이 엄청 좋아요. 아 요즘 네. 그렇죠. 저는 정말 저희 형 표현으로 제가 형이 저 잡지에 뭐 데리러 온 적이 있었는데 뭐 네. 갖다 주러 무슨 양말 공장에서 너는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환경이 옛날에 그랬죠. 네, 환경이 그 학교 교실만 하는데 80명 밀어놓고 하잖아요. 네. 막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때 쌌던 게 맞아요. 감옥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음. 진짜 쾌적의 끝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음. 그러니까 학원비 비싸고 그럼 또 거기 학원 보내고 또 거기다 네. 또 개인 수업 돌리고 그리고 이게 제가 과외를 어릴 때 엄청 많이 봤지만 네. 이 부자들의 과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2시간 저는 이게 업이니까 네. 오늘 가서 2시간 동안 이런 수업을 해주고 야, 내 이런 거 다 전달해주고 준비해서 딱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막 전달해주고 네. 근데 오늘 막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둘이 합이 잘 맞아서 1시간 반 만에 내용이 전달이 다 됐어요. 그래서 좋았어. 그래서 복습 잘해놓고 내가 다음 시간 30분 남았으니까 이건 넘겨가지고 우리 다음에 수업하자. 이러고 가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수업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정말 좀 정말 부자인데? 라는 집들을 몇 번 가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엄청 싫어하세요. 이거 보통 좋아하시거든요. 30분을 번 거잖아요. 다음에 넘기면 되잖아요. 2시간을 수업하기로 했으니까 네. 1시간 반이 30분 남았으니까 네. 그냥 뭐 숙제나 어. 문제를 풀리고 선생님이 옆에 좀 앉아있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건 돈이 다음에 더 미루면 더 많이 낼 수 있는 진짜 가서 이거 이렇게 앉아있어줘 30분 동안 그러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외면 괜찮아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으니까 내가. 근데 그냥 가서 야 저희 수업 이제 끝났는데 문제집 풀래? 저 풀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네. 그 30분을 붙여서 다음에 또 해줄 거 더 가르쳐 수업할 수 준다는 있는 거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일상적으로 그게 해왔는데 아니라. 사실 그리고 30분 비지도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런 집에 가서 수업을 했더니 가만 앉아서 어머니가 그냥 선생님 학원에 가는 때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따로 뭐 저기 독서실 가고 이런 거 말고 스카 가서 공부하는 거 말고 그냥 집에 선생님이 앉아 있으면 옆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30분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오신 김에 앉아서 혹시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앉아만 있어.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애가 그래서 그럼 제 마음은 다음에 질문하면 되잖아요. 며칠 뒤에 오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학원을 많이 해놓으면 아까 그 10개 넘게 다닌 친구도 똑같았어요. 네. 개인 공부는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시간이 공부 시간인데 굳이 자습은 아예 없네요. 거의 없어요 자습이. 그냥 있는데 일반 학생들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거죠. 네. 거의 근데 물리적으로도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거의 없죠. 뭐 10개를 넘게 하는데. 그렇죠. 근데 없진 않은 게 월화수목금 돌고 나면 토일은 쉬니까 그때 하면 되는데 이게 말이 애인데 무슨 학생이 거기서 네. 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들이라서 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주도가 안 된 애들이 아닌가. 그럼 결과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능동적으로 할 아이는 대치동이 아니어도 네, 그렇죠. 잘 된다는 오히려 거고. 좋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면은 네. 대치동에서 잘 되는 애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오히려 대치동에 오면 성공한다. 대치동 아닌 곳에서는 잘 안 된다.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대치동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 장점이 있죠 또 얘네가 최상위 말고 상위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이게 네. 좀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 자립형 사립고 수업을 해보면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사를 보잖아요. 100명 정도를 상위 100명을 끊으면 2개 틀린 애가 많지 않아요. 거의 하나 틀리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최상위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 네. 100등도 연대 못해 가요.
그러니까 네. 얘들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애초에. 네.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굳이 이 최상위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잘하는 애가 거기 가서 학원 편하게 다니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면 사실 이 정도 등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요즘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극상으로 몰아붙여서 의대를 보내자. 이게 요즘에 진짜 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의대 열풍이니까. 열풍이라서 네. 이거를 생각 안 하시면 대치동 가서 좀 여유 있으시면 학원도 많이 좀 다녀보고 애도 즐겁게 그냥 공부하고 능동적이면 학원 다녀도 즐거워해요 애들이. 즐겁게 다니고 그리고 나서 학교 수업해보면 학교에서 등수 좀 나올 거예요. 막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런 애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우리가 좀 똘똘하고 막 최상위권 가서 내가 대충 씹어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 아니면 사실 갈만해요. 그러면은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능동적인 학생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음. 이 정도 되면 이제 피동적으로 다녀도 잘 나오는 정도 애들 많아요. 요 정도 애들은. 네, 제가 말씀드린 최상위 애들은 그렇다는 거고. 최상위가 아니라 네. 그냥 대략 뭐 좀 낮춰서 말하면 인서울 하고 그 정도는 좀 안 되고 그러면 갈 필요 없고 돈이 너무 아깝고 그래도 내가 일반과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위에서부터 쭉 끊었을 때 한 5번째 대학 안쪽 갈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힘든 동네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좀 편하죠. 네. 오히려 의대를 가겠다, 네. 뭐 최상위를 네. 찍겠다, 이게 뭐 서울대를 가겠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대치동이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닐 수 있다. 그 학생 중에 절반 이상 재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네, 그쵸.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네. 이제 특히 재수시면 네. 거기 있는 애들이 절반을 재수하는 건 대학을 못 가서는 아니에요. 음. 그냥 내가 좀 더. 100 중에 가운데였으니 재수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생각보다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또 장점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일단 가자. 대치동 짱짱맨 이렇게 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답 없어요. 네. 진짜 아니 목표를 오늘 설정하고. 말씀해주신 이 내용을 이 영상을 그야말로 대치동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봐야겠네요. 좀 아셔야 돼요. 아시고 좀 많이 알아보시고 네네. 그래야지 뭐 대치동 간다고 성공하는 거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네. 도움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커서 이거를 네.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요즘 대치동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한 선행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해주시긴 했는데 7개월 정도 선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다. 지금까지 경험은. 저는 제 생각에 그 전해 다음에 걸 미리 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도 자체가 여름 방학 때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여름 방학 때 2학년 걸 들어요. 이게 과도한 선행이에요. 여름 방학 때 듣고 1학년 내신하는 동안에 주말 특강으로 쭉 같이 들어요. 또 2학년 거를. 네. 그리고 끝나요. 그럼 겨울 방학 가서 12월 첫째 주부터 갭이 있거든요. 이때 한 바퀴 또 돌아요. 그러고 겨울 방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수업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2학년 내신에 도착.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 기간은 짧잖아요. 네. 이 기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이런 빈도로 밀어 넣으면 네.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빈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6개월 전에 시작하면 좋았어. 6개월 전부터 그냥 애를 갖다가 수원을 그냥 10바퀴 돌려가겠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1학년 내신에 집중 못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1학년 내신 못했으니까 2학년 때도 똑같이 집중 못하고 아까 말한 한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좀 알고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사실 이거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잘 이렇게 얘긴 이해는 되는데 불안해서라도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이 문제인 거예요. 주변에서 다 하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네. 주변에서. 그래서 형도 뭐 당연히 공부 잘하시고 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봤고 형 또 이렇게 출연하는 분들 중에서 공부 정말 잘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저도 저는 그래서 공부법은 클래식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있기 전에는 네. 형도 공부할 때 누구 공부했어요? 한 책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때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 있거든요. 가장 쉬웠어요. 그 책이랑 그리고 이제 30 패스하신 분 있잖아요. 행시, 사시, 고시 다 예. 그런 분들 책을 네네. 사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 남고 이게 현실 적용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이런 케이스가 왜 안 되냐면 저는 이 삼각형 공부라 그래가지고 네. 이 내용을 끝에 모아서 정처럼 만들어서 땅 쳐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행을 하면 공부를 이렇게 해요. 내신이 됐어요 이제 진짜 중요해요. 또는 수능이 됐어요.
요 상태로 와서 그냥 탕 이거예요. 근데 기간을 잘 갖고 배분을 잘하면 여유롭게 공부하면서 충분히 습득하다가 시험 때 와서 급진적으로 쫙 내용을 올려서 시험 때 완전 집중하고 학교 내용들까지 완전히 커뮤니케이션 끝난 상태에서 땅 치면 걔네가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약간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 느낌이 확 와닿네요. 네. 이게 네. 되게 그러니까 모호한 얘기잖아요. 응징력 있게. 네. 마지막에 땅 쳐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처음에 시작을 크게 해서 시계 크게 하고 계속 반복은 하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니까 시험 때 나 대충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땅 이 느낌으로 좀 좁혀가지고. 네. 완전 집중해서 땅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요즘 과목을 엄청 많이 줄여나가니까 선행이 줄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서 줄었습니다. 왜? 과목이 줄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과목이 줄었으니까 2학년 과목을 중3 때부터 한 10바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대치동에서 전교권이다 내가 1등이다 찍는 애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말한 대로 이걸 만들어내는 걸 하지. 왜냐면 해당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중3 내신을 하고 있는데 미적분 선행을 동시에 한다? 이건 지금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해요. 고1 때 올라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그 전교 1등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선행 1년도 안 됐어요. 총 선행이. 네. 그래서 이건 학원 이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대치동에 아주 오래된 학원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이니셜만. 네. 한석원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계셨는데 그 선생님 네네. 한 학원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근데 지금도 좋아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선행을 2년씩 빼지 않아요. 거기가 애들 제일 많이 다녔었거든요. 학원 자체가. 네네네. 근데 거기도 2년씩 안 빼요. 네. 이유가 있겠죠. 네. 해보니까 안 되는 거고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데이터로 쌓아놓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쌓아서 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지금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사교육, 특히 대치동이 현실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관선행. 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대치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학원을 보내시거나 자녀 교육, 뭐 입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죠, 다 아셔야죠.